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 한 명뿐이라며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어제 통화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통화하며 새 정부의 총리는 한 후보자 한 명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다른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한 후보자의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후보자의 경우 노무현 정권 때 신임을 받았던 데다가 전문성을 확보한 인물인 만큼 민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후보자가 발목 잡기식으로 부결된다면 새 후보자 지명 없이 부총리 대행으로 새 정부가 출범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부결 시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는 거로 보고 총리 없이 부총리 대행으로 출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임명 강행까지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서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각각의 후보자를 서로 연계해선 안 된다며 정권 출범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진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사실상 민주당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국민 수용성이라면서 또 민주당의 도를 넘는 행위 등 정치 상황을 고려해 당선인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당의 의견을 당선인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지렛대 삼아 한동훈 후보자 등의 낙마를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추가 인선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급이 발표된다고요? 네, 윤 당선인은 오늘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부처별 차관도 확정된 명단부터 차례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던 시민사회수석실과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은 발표에 시간이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인선과 관련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과 어설픈 동거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자리에 후보자 몇 명을 검증하고 있는데 교육부 차관이 인사를 단행하고 개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교육행정의 공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날인 9일까지 대통령실과 차관급 인선 등을 차례로 쪼개서 발표합니다. 공정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정원장 등은 취임 직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취임식까지 4일 남았습니다. 취임 준비위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참석하는 외빈 명단을 공개했죠. 네, 윤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은 오늘 마지막 브리핑에서 참석 외빈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싱가포르 대통령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가합니다.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과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등도 참석합니다. 미국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부군 등 축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 밖에도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외빈 300여 명이 취임식에 참석하는데 일본의 경우 광역급 인사 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취임식에 초청됐습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은 서울통이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오후 5시 해단식을 합니다. 50일 동안 활동을 이어온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신구 권력 갈등과 여야 대치 속에 국정청사진을 뚜렷하게 그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